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수습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현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도 계속 상황 좀 보고 계실 텐데 우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띄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국 안정화 TF를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제 삼선 이양수 위원장이 이제 국정 안정화 TF의 위원장이 됐는데요. 예. 하루밖에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 같은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한 며칠 걸릴 겁니다. 길면은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모든 그 이제 결정은 워낙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최고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최고위인데 지금 연일 비공개 최고회가 열리고 있고 들리는 말로는 친윤계에서는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로드맵, 질서 있는 퇴진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친한계에서는 반면에 대통령의 하야를 통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갈리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14일로 탄핵안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결이. 그렇기 때문에 14일 전에 어떤 로드맵으로 확장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야 방법을 논의할 것이냐. 이 방법이 정해져야지 아마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대한 입장이 당론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원내 지도부가 좀 일괄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추경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지금 김상기 정책의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 야당의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예산안 대응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총 사퇴했기 때문에 올 스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길어지고 있고 원내 지도부가 올 스톱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예. 어떤 표결에 대한 입장이 나오겠다. 이거는 목요일 좀 지나야지 대충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표결에 대한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볼 거고 우선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말 지금 전해주셨지만 이제 탄핵에 준하는 하야라든지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는 이건 국민을 현혹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과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할지 구체적으로 답도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본인조차도 모르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것은 말뿐이 허울뿐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하야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범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지금 당장 탄핵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용을 하고 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 그런 비난 여론을 잠재워지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조속히 집권 여당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앞서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14일에는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탄핵에서는요, 이제 불성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투표 참여한 사람이 200명이 되지 않아서 아예 예. 투표함을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그 지난번과 똑같이 일괄 퇴장해가지고 전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그렇게 되면 지난번과 똑같죠. 불성립으로 해서 투표함 개봉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종결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2명이 국힘 쪽에서 이탈해가지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명을 더 보내서 200명을 만들어서 투표함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3명이 참여했었죠, 지난번에. 총 3명, 그렇죠. 예. 3명이 이제 2명의 이제 찬성했다는 것은 그 찬성했다는 뭐, 것으로 이제 추측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예. 한 사람이 반대한 걸로 그렇게 되면은
세 명이니까 5명이 더 200명이. 가는 거죠. 예, 예. 예. 5명이 더 참여해서 그럼 200명을 채워가지고 그 투표함을 열어서 찬성과 반대표를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하면 이 경우에는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사가 명백한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200명을 채워서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1차와 같거나 아니면 이 참여인원 5명이 모자랐었기 때문에 네. 이를 채우면 뭐 투표함을 열어보고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매주 표결을 시행하겠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일단 14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14일 표결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토요일에 100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했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해서 고집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오늘 일부 신문의 경우에는 105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사진과 이름을 일면에다가 게재를 했어요. 역사에 남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14일 표결에도 표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아마 역사에 내란 동조자로서 평생 남을 거예요. 주홍 글씨가 새겨질 겁니다. 과연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한 결정을 할까? 저는 적어도 8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탈해서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역사에 주홍 글씨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발언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오늘 발언한 것, 이런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반대해도 지역구 유권자들은 시간 지나면 지지해 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아까 좀 이제 예. 투표에 불참하는 거 먼저 답변 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 불참에 대해서요. 사실 국회에서는요. 모든 이제 표결에 대해서 방송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표결에는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있고 기권도 있고요.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한 방법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민주당에서 옛날에 표결에 불참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 한일 정보, 군사 정보 협약 비준 동의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한다면서 전원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미 FTA 비준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부 다 표결에 아예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의 표결에는요 전부 다 불참을 해가지고 의사를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방법도 있는 거라는 거 예.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안이한 태도를 얘기를 방송에 대해서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제 보통 선거를 치르다 보면요. 선거 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온갖 가능성과 온갖 시나리오를 다 얘기합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 위원은요. 왜 미래가 짧은 사람이 1인 1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정청래 의원이 감싸주다가 또 더 비판이 더 커졌죠. 예.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안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안에서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안에서라 그래도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언젠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라든가 가정에서 뭐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으면은 전부 다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래 힘내.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어렵게 견디내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송에 대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 취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젊은 한 뭐 의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 뭐 그런 걸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발언이죠. 저는 구태여 국민의힘 측에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를 뭐 보호하려는 의사를 보일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개돼지라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말 그대로란 생각입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와 같은 인식이 비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중진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의원들 중에 탄핵 표결에 불참을 의사를 밝히고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다수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지켜보고 난 다음 일단 탄핵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와 지금의 윤석열 내란 사태는 전혀 다르다. 저는 이번 국민의 의원들이 결정에 따라서 아마 정치적 제기가 전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성 갖고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왜곡됐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당 상황 보면 조금 전에 또 언급을 초반에 또 해주셨지만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제 원내 지도부가 지금 바뀌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는 아예 추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뭐 결의안되고 이런 상황은 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추계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을 본인이 한번 보도자료를 낸 걸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왜 당사에 모였었고 왜 국회에 못 들어왔느냐.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국회의장이 본인 의장이 이제 의사 진행하는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의장의 판단으로 해가지고 더 기다릴 수는 없고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의결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계호 원내대표가 고의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안 들어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팩트로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추계호 원내대표를 윤리위 제소한다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추계호 원내대표가 지금 사의를 본인이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에서는 그 대신해서 나올 사람들 몇 명이 거론되는데 이게 또 친한가 친유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중립 성향이 있는 이제 김도읍 의원, 삼선 의원이시죠. 김도읍 의원을 한동훈 대표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권선동 의원 뭐 이런 사선 중진 의원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공고를 하고 모레 이제 원내에서 추인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여러 명 나와서 경선하는 것보다는 나오기 전에 이미 한 분 정도를 우리가 뜻을 모아서 추인해서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중진들은 재신임하자라고 했지만 사퇴 의지가 확고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원이 뽑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경우는 의원직 제명 촉구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 제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를 촉구해야 될 수사 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국회 내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사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투표를 방해했죠. 계엄 해제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수 의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원직 제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 사건, 내란범의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중요 가담자의 경우에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명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에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야당은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상설특검, 일반 특검, 국정조사, 3중 진상규명을 추진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늦었죠.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을 겁니다. 증거가 조작이 되고요. 관련자들은 아마 입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조속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포된 사람은 김용현 장관 단 한 명뿐이죠. 아마 핵심 모의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 자유로운 상태로 방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물론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의 경우에는 관할이 없어요.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왜 김용현 장관이 돌연 갑자기 검찰에 자수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죠. 어떠한 검찰과 그 김용현 장관 간에 어떠한 뭐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 인력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국수부를 통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경찰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찰청장과 같은 직접적인 내란 사건 피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설특검과 특검을 통해서 조속히 수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고 일단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한 다음 그 수사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특검이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에서 추진하는 삼중 진상 규명 본격화된다면 앞으로 정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뭐 검찰, 경찰, 공수처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특검, 상설 특검까지 하면 이게 3중이 아니고 4중, 5중 같아요. 5중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야당에서는요 아마 지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에 보면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 박세현 본부장인데요. 이 박세현 본부장이 또 한동훈 대표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 본부장의 부친이 한동훈 대표의 장인어른과 또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면은 뭔가 마사지가 돼가지고 수사 강도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요. 특검할 때 특검 안에는 그 일정 활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에도 이제 몇백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짧으면 작으면 한 3, 40억이 들어가고요. 많으면 6, 7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합동수사본부 꾸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기보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더 이제 하는 게 야당에서 낫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검경, 공수처는요 지금 비효율적인 수사 형태 때문에 즉 경찰에서는요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검찰은 전 국방장관을 이제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출국 금지시킨 상태고 예.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합동 수사를 꾸려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특검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이건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 요건이 맞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어찌되었건 지금 각 기관들을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부분 분명히 있고 혹여라도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예. 어찌됐건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했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다행스럽죠. 출국 금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동의했다라는 걸 법무부가 동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어떻게 보면 일부분 소명되고 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보더라도 일정 부분 소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 체포라는 게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같은 그런 중대한 사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 체포의 요건이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출국 금지 자체가 도주의 우려를 막는 겁니다. 외국으로 출국해서 사실상의 그런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든 공수처 차원에서 긴급 체포의 요건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죄 중대 범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법률상으로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란죄 중요 범죄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요, 일단 고소 고발 들어오면요, 피의자를 입건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출금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요, 그 당연하게 형사 절차법상에서 출금 조치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출금 금지 조치를 당장 안 시키면 마치 해외로 나갈 것처럼 무슨 지금 대통령이 지금 1호기를 타고 뭐 범죄인 인도 협약이 안 돼 있는 나라로 도주로 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해외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동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담화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태에 대해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1호기를 타고 혼자 해외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또 전 세계에서 K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받아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금 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대통령 누군지 아는 상황인 거고 그런 대통령한테 도주 우려였다고 윤석열 대통령 딱 찍어서 출금 금지 조치를 주장한 것은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출금 금지 안 시키면 어디 해외로 도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좀 지나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국방위에서는 전체 회의 열고 현안 질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들 보면요, 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등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거든요. 이 인물들이 좀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작전에 이제 비상계엄 작전에 동원됐던 군인들, 이제 그렇죠. 국정원 요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수관에 가서 진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당에서 의원과 함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야당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군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한쪽 방향으로 진술을 모의해서 거기서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죠. 그러니까 국방위 상임위에 가서 야당 질의도 받고 여당 질의도 받으면서 공정하게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에 가서 얘기한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국정원 이제 1차장이죠. 체포의 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으로 밝혔지만 그렇죠. 그 차장은 자기는 체포 지시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각각 서로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경주마식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국방이라든가 정보위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혼선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원들 워낙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원들인데 다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좀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출석을 하는 게 맞죠. 지금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말들이 오갈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계엄 관련해서 같은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물처럼 터질 수가 있다. 지금 이번에 현안질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사실상 주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체 지금 단계에서라도 하루빨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미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수해서 체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현안질을 통해서도 사실상의 내막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